중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실래요? 선물도 있습니다. 선물. 초계, 딸이 아몬드 초콜릿. 네. 이것은 중세시대의 성지순례자나 여행자가 쉬어가던 휴식처라는 의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다시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장소를 제공하고 필요한 간호를 베풀어 주었고, 또 이때 간호를 맡았던 성직자들, 수도자들의 헌신과 환대를 hospitality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병원을 일컫는 hospital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네. 현대에는 말기 환자와 가족들에게 베푸는 돌봄이라는 뜻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평안한 임종을 맡도록 최대한의 위험 감정 등을 무엇이... 자, 정답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은정이. 호스피스 정답. 앞에서 조금 말씀하셨는데요. 은정아, 잘 나눠 먹어. 근데요, 그 중학생 하나가 하면서 노래까지 흥얼거리면서 자신 있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보람상조라고 대답을. 네. 초등학교 소풍 기억나시죠? 뭐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보물찾기. 네, 정답. 네, 저도 보물찾기가 제일 행복했던 시간 같습니다. 보물을 찾는 순간에 그 짜릿함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됐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선생님들이 보물을 막 낭떠러지나 나무 꼭대기에다가 숨겨놓지는 않으셨잖아요. 학생들이 찾기 힘든 곳이 아니라, 위험한 곳이 아니라 오히려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아주 사소한 곳에다가, 평범한 곳에다가 숨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찾기가 더 어렵고 허탕만 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입학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그게 바로 보물찾기였어요. 영성과 권학이 있는 첫 번째 시간 기억나시죠? 황금불상 이야기. 네. 그동안 숨겨져 있던 내 안에 눈부신 보물을 발견하는 일이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나태한 사람이었다면 이제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내가 매사에 자신 없고 소심한 사람이었다면 당차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근데 너는 대학교 오기 전까지 우울하다가 갑자기 왜 그렇게 바뀌었어? 지난 학기까지는 막 살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열심히 살아? 라고 시비 걸 사람이 여기에는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니 내 안에 반짝이는 보물을 발견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일을 대학은 도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저는 사제로서 저의 목표가 한 가지 더 나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찾아드리는 일이에요. 저와 교목초와 꽃대는 여러분의 잃어버린 가치, 꿈, 사랑, 그 소중한 보물을 함께 찾아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인천에서 막노동을 하고 녹초가 돼서 숙소로 돌아갑니다. 그 숙소는 컨테이너 박스였는데요. 여름에 이글이글 끓었어요. 에어컨도 없었죠. 그런데 그 더위보다 더 힘든 것은 득실거리는 빈대였다고 합니다. 저도 빈대에 물려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엄청 가렵대요. 그래서 아디다스 모기 같은 건 그냥 귀여운 정도래요. 밤중에 일어나서 궁리궁리 하다가 나무로 된 식탁 위에 요를 깔고 잠을 잡니다. 네, 잘 잤대요. 그날 밤에. 그런데 다음날 밤 또 물리기 시작했대요. 빈대들이 식탁에 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온몸을 깨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궁리궁리를 하다가 큰 대야 4개를 식탁 다리에 담갔어요. 빈대는 헤엄을 못 치거든요. 그날부터 잘 잤답니다. 그러나
며칠 후에 또 공격이 시작된 거예요. 대체 어떻게 식탁에 올라오는 걸까? 새벽에 일어나서 관찰을 합니다. 저 빈대가요, 벽을 타고 올라가서요, 천장을 타고 식탁 위에까지 올라와서 낙하를 하는 거예요. 낙하. 청년은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저 하찮은 빈대 한 마리도 저렇게 필사적으로 애를 쓰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못할 게 뭐가 있을까?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포기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청년은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서요, 나중에 작은 카센터 하나를 열고요, 그게 커져가지고 현대그룹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평소에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빈대보다는 좀 나아야지 라는 말을 주문처럼 중얼중얼 거리면서 살았고요. 그리고 다 이뤘다고 합니다. 같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살면서 우리도 저런 멋진 말 한번 해보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그 보물이요,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성공한 기업가들, 지식인들, 리더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거의 예외 없이 그분들은 프로 독서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바쁜 하루 속에서 1년에 100권 이상의 책을 꼬박꼬박 읽으신 분들입니다. 거의 예외가 없어요. 자, 독서를 통해서 지식을 넓히고 사고를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독서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순간은 바로 책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일이 안 되는 사람은 일을 잘 하게 되고요. 공부가 잘 안 되는 사람은 공부를 잘 하게 되고요. 인간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면 그게 정말 성공한 독서겠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책은 언제나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성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끔씩 책은 결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어요. 유튜브에도 이런 거 많아요.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은 크게 두 가지 경우예요. 먼저, 아직 내 현재 삶의 문제를 뭔지 인식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둘째로, 책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경험이 아직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책이 우리를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내가 내 삶의 문제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책 안에서 그 길을 찾는 순간 꽃대 도서관과 여러분들 집 앞에 있는 도서관이 먼지 쌓인 삭막하고 지루한 공간이 아니라 보석이 채워진 보물창고로 변하게 됩니다. 저는 방학 때마다 50권 읽기를 항상 목표로 하고 있어요. 몇 년 되었는데 이번 방학에는 제가 코로나에 심하게 걸렸어요. 목표가 무너졌겠죠? 네. 지난주 토요일까지 57권 읽었어요. 독서 노트 썼고요. 하루에 1시간씩 우리 교목팀 식구들과 읽은 내용 나눴어요. 독서 토론했어요. 저는 이번 학기에 뚜렷한 목표가 있고요. 또 그 일을 잘하려면 반드시 책을 읽어야만 했기 때문에 읽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잘해왔고요. 뭐반가? 이번에도 감사합니다. 아유, 교수님. 상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제 일을 잘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운동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강력한 방법을 독서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이번 학기 저 한번 믿어보실래요? 믿어보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 밖에 있는 첫 번째 보물이 책 안에 있다면 더 중요한 두 번째 보물은 이번 학기 미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진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이해한 적도 없었던
이해할 수도 없었던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학부 때 읽은 책에서 우산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이라는 글이 있었어요. 한 줄이었는데요. 아주 강력했습니다. 우산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 안 들고 다니면 된다. 야, 정말 천재다, 교수님. 그거 말고요. 답은요, 우산이 50만 원이면 된다였어요. 지금 물가로 따지면 우산이 100만 원이면 된다. 맞아요? 여러분이 이번 학기에 가장 귀하게, 그래도 잃어버릴 것 같아요. 박형진 교수님, 그래도 잃어버릴 것 같아요. 네. 이번 학기에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 잘 간직하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그걸 잠깐 잃어버리셨다면 그 소중한 거 같이 찾았으면 좋겠고요. 아직 발견 못했다면 그 소중한 가치도 소개해드리고 같이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기쁠 때 웃고 슬플 때 같이 울고 싶어요. 이거는 이미 총장님과 우리 교수님들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너무 잘하고 계신 부분이에요. 그 어떤 학교보다 더 노력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건 우리 선생님들과 교수님들께 드리는 청입니다. 그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네. 나는 사랑했어가 아니라 사랑하는 거 정말 느끼게. 이렇게 다짐하시는 우리 교수님,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걸 통해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해지고 꽃대인들의 꿈과 목표와 사랑이 다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한 학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